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올 것이 온 것인가 아니면 과민 반응인가, 어제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올랐는데요. 코스닥이 1%나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요. 바이오에 대한 거품 우려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제약 바이오가 빠졌고요. 그 밖에 이제 코스닥의 대표주들까지 함께 밀려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좀 과했다는 평가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남북 경협주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좀 몰려가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좀 그 가운데 안도감이라고 하면 어제 바이오 코스닥을 주로 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심리적인 부분에서 쏠려서 팔았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보다는 구도 자체는 나아 보이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들입니다. 야간 선물 0.36% 밀렸고요. 미증시도 간밤에는 조금 쉬는 분위기였네요. 다우가 0.3%, 나스닥이 조금 더 밀려서 0.78%가 밀려났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뭔가 시장에 좀 안정되는 분위기는 느껴가지만 내부적인 또 흐름들의 변화들을 좀 감지하게 되고요.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좀 당혹스러운 투자들도 계실 거고 기회를 찾는 분도 계실 텐데, 금요일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또 금요일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시장 분위기는 조금 좋아졌다는 느낌을 갖는데, 내부적인 변동성이나 쏠림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요. 네. 변동성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요? 네, 되돌아보는 2018년도 증시 얘기를 좀 하고, 나머지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바이오 얘기는 안 하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주가 빠지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주가 빠지는 거 비일비재하게 보셨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손실을 보지만 시장도 같이 빠지는 경우, 이때는 참을만 하죠. 얼마든지 도전해 봄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도 계좌가 녹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싸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의 케이스로 내 계좌는 녹고 있는데 시장이 견조한 경우, 이때는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어제 증시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쳐다보면서 삼성전자 동행게임 노렸던 분들은 어제 그제 좋았겠죠. 근데 바이오 쪽에서 어제 그제 계좌가 녹으신 분들은 이 지수하고 빗대서 보는 겁니다. 나는 계좌가 이틀간 30%가 빠졌는데 시장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는 더 극한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30% 마이너스 난 거를 삼성전자를 메꿀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다른 종목을 찾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쏠림으로 가 있었던 시장, 사실 오를 때도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빠질 때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단 바이오를 만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나요. 근데 하단 바이오를 만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진 게임이니까 고집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어제 외국인 수급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선물에 매도 들어왔어요. 네, 선물 어제 1,300억도 들어왔고 물론 요거보다 더 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장 초반에 어제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찍다가 장중에 매수로 돌린 점을 감안해 보면 어제 외국인 선물 퍼포먼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어제 1,7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재밌는 거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얼마 샀을까요? 2,000억. 아, 그래요? 예. 하이닉스 얼마 샀을까요?
1,300억. 두 개 합치면 3,400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총 매수가 1,700억에 꽂혔으니까 네. 나머지 1,700억은 다른 종목으로 나갔다는 소리죠. 그럼 뭘 팔았을까요? 어제 셀트리온 1,300억, 삼성바이오 뭐 한 350억 요 정도 매도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매매했는지 방향이 뚜렷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서 매매하는데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1월 초에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뭐 방송에서 소개를 했을 정도니까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장 또 올까요? 참 행복한 날들이었죠. 자고 일어나면 계좌가 불어 있고 뭐 집값도 강했고 주말이면은 뭐 소비할 돈들이 넉넉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말 2초에 시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빠졌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급속도로 빠지다 보니까 처음엔 대응을 못했고 제가 말미 쪽 갔을 때는 지금 늦었다. 여기서 파는 거 안 된다. 시장의 하락 이유가 금리 때문이라면 받아라. 경계하는 거는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면 충돌 뭐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현실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받아라. 그러고 나서 시장이 올라갑니다. 뭐 잘했어 뭐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나더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려했었던 일이 조금씩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에서 시작됐죠. 미국이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 하면 뭐 그냥 일기 쓰는 것 같네요. 이 철강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별로 없다. 시장 올라갑니다. 잘했어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있다가 금리가 일단 뭐 예상대로 올라갔고요. 금리 오르고 나서 시장 빠진 건 절대 아니에요. 시장 빠진 이때 빅 뉴스는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관세를 때려낸 겁니다. 그 이후서부터 시장이 기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내성이 생겼다. 여기서 더 나올 만한 얘기 사실상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되돌아보는 2018년도 증시입니다.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금리는 뒤집어졌고요. 금리 역전이 만들어졌고 올해 시장에서 또 특징 잡을 수 있는 게 변동성이 한번 크게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처음 변동성은 금리 때문이라고 칩니다. 다음 변동성은 트럼프의 입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진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잦아졌어요. 하지만 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 그러면 눌려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뭐 트럼프의 입 때문에 눌렸든 뭐 때문에 눌렸든 눌려있는 종목들이 고생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쪽으로는 쏠림이 열심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약바이오였던 거고 지금 이제 눌려있었던 부분들 쪽에서 소위 밑에서 상승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저 위에서 부담 갖고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게임의 빔이 바뀌는 거고 그 바뀌는 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주식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무역 분쟁 현실화만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뭐 출발은 금리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다시 또 상승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던 이 속도가 안 나오죠 이제. 분명히 잦아졌고요. 변동성도 튀었다 가라앉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무역 분쟁 얘기 아니었으면 시장은 지금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노이즈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서 출발했으니까 사실 이 금리 이 상황은 비슷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금리가 꺾인 건 아니고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합니다만 시장에서 아무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소매 판매 지표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0.4% 증가가 나왔고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의 70%는 소비입니다.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지표고 소비가 좋으면 당연히 수입품이 많을 테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펀더멘탈로 읽었을 때는 괜찮다. 다만 변덕을 부렸던 건 트럼프 입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중심 잡지 못했던 우리들뿐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마치 1분기 실적 발표하듯이 지난 1분기 과정들을 쭉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 주셨네요,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공략이 또 관심사이고요. 그동안 쏠려 있었던 제약바이오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 그런 시점일 텐데 네. 관련된 이야기 쭉 해주고 계세요. 어제는 네. 이제 중국 소비주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예, 화학 좋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눈높이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충족하는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부분이었던 거고요. 예, 오늘은요? 오늘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 쪽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일 거예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50대 1로 쪼개지기 전에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 약했으니까 오늘 삼성전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만은 이제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 삼성전자 좋은 건 안다. 근데 한 번도 매매해 본 적 없다. 왜?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 사면 몇 주 못 사더라. 네. 네. 이 논리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사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5월 4일서부터는 이제 쪼개진 상태로 거래가 되니까요. 그 기대감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등호 방향을 이 제목 자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화학보단 정유가 좋다. 그러면서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선호하고 있었죠.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우리가 시장 흔들리는 구간 동안에도 굉장히 강한 주식이었어요. 배당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소위 말해서 시장에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쪽도 그렇게 핫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 주가하고 빗대서 보면 이게 훨씬 낫었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유가 얘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시리아 이슈 가지고 유가를 추가적으로 끌어당기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람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사우디가 목표하고 있는 유가는 80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사우디가 80불 만들겠다라 그래서 80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뉘앙스가 높겠죠. 추가적으로 감산을 연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뉴스도 유가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정유주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마진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가가 8% 올랐다 그래서 정제마진이 꼭 8%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밑단에서 수요가 약하면 유가 올라간 부분을 정제마진으로 예. 전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올랐지만 비용단은 올라갔지만 정제마진을 따라서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건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유가의 방향성 굉장히 좋고요. 계속적으로 뛰진 않을 겁니다. 일단 방향성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표현을 써놨는데 정제마진하고 유가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맞아요. 정제마진율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지난 허리케인 이슈 때 정제 설비들이 일제히 숏에 들어갔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 지금 고점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성수기 시즌이 안 왔다라는 거죠. 지금 난방류가 뚝 지금 날 더워지는데 난방 때는 이 수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리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북구권이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드라이빙 시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휘발유나 이런 부분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제 마진이 최고 레벨이에요.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정제 설비들에 주목해서 이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설비는 지금 북미권 중심으로 많이 늡니다. 이 정유 정제 설비는 투자가 없어요. 한번 투자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16년도 초반까지 늘 빠지는 유가만 봤어요. 누가 투자했을까요? 아무도 투자 안 한 거죠. 지금 정제 설비 자체가 증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 오케이, 지금 정제 마진율 오케이, 그리고 캐펙스 뭐 투자가 없었으니까 경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화학보다는 정유가 편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반대로 화학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이 순수화학이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나 뭐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의 쌀인데 에틸렌 스프레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 역으로 해석하면 더 좋아질 이슈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권에서의 증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가동에 들어간 거고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그림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에틸렌의 생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틸렌을 가공해서 뭐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쓰고 있는 뭐 이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나 뭐 섬유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타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쪽들에서 수요가 강하게 뒷받침이 돼서 다운스트림 쪽을 당기기 시작하면 에틸렌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에틸렌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좋아지지 못할 것 같다. 피크아웃라고 얘기가 나오면 화학업종은 당연히 좀 불리해지겠죠. 최근에 화학업종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찍어서 얘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화학이 있습니다. 송원산업인데요. 지금 송원산업 거의 최고가 수준입니다. 정말 이 아수라 판때기 시장에서 예. 정말 잘 버티는 종목이죠. 한동안 주가를 못 봤는데 우리가. 네, 굉장히 예. 좋아요. 지금 현재. 지금 뭐 저희 뭐 제안포트 따라오셨던 분들 네. 처음에 뭐 송원산업 왜 빠져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와서는 얘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에틸렌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산화방지제 하는 애들입니다. 플라스틱 바깥에다가 오래 놔두면 색깔 변하고 변형 오잖아요. 광안정제, 산화방지제 요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밭이 커지는 거죠. 에틸렌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 송원산업은 주 원료 가격인 패널 가격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을 더 많이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 견조하게 실적을 잘 뽑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밑단 그림 하나 보시면 참 재밌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수출 데이터에서 봤을 때 무역협회에서 이제 이 차트를 뽑아낸 거죠. 지금 산화방지제의 출하 중량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상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은 거죠. 어디서 늘었는지를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량값까지 늘게 되면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송원산업을 편안하게 보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철강 얘기 해야 되겠죠. 어제 그제에서 현대제철이 그냥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통일된 어제 바이오 꺼지고 나니까 뭐가 올라오던가요? 남북경이요. 남북경이요. 예. 뭐 시멘트, 네, 건설 네. 이런 거, 물론 지금 당장 통일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 제로죠. 근데 소설을 쓰는 거죠. 통일이 됐다. 그럼 북한이 우리 좀 도와줘라고 얘기했을 때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전력 깔아주고 어제 한전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전 KPS 뭐 이런 부분 마찬가지고요. 전력 깔아주고 뭐 지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인프라의 기본 근간은 철입니다. 그럼 그저 뭐 포스코 시세도 뭐 상당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 이틀간의 현대제철 시세 충분히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이 감산이 끝났기 때문에 물량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양이 줄어서 그렇지 감산 얘기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과잉 캐파를 줄이기 시작한 중국이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중국의 철강 수출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떨어지고 있어요.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중국의 저가 철강제가 우리 국내로 밀고 들어와서 가격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부등호를 친다라고 하면 우려보다는 기대의 부등호가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풍산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풍산이 6%인가 올랐어요. 세게 올랐습니다. 소위 미스터 마켓, 닥터 쿠퍼, 이 구리가 경기로 설명하시는 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트럼프의 입이 변동성을 제공하면서 시장에 소위 말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우려들을 상당 부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구리가가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풍산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연타석으로 방산 부분에서의 이 쇼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받은 거죠. 사실 방산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 사업부인데 2분기 연속 미스를 발생시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풍산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 가격과의 연동성이거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보니까요. 그럼 동 가격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일단 동 광산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구리 가격이 제일 나중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광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산 업체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정제설비 투자 못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동 광산의 캐펙스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덩이를 지금 캐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구리양 당연히 작습니다. 그러면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일단 캐펙스하고 비교해서 보면 돈가격 강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쇼티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거를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요즘 전기차 얘기 많이 하죠. 전기차 깔리게 되면 충전 인프라 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 인프라의 기본 베이스는 또 동입니다. 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동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동 수요를 올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 차트를 읽으면 지금 한동안 부진했었던 풍산인데 4만 원 밑에 주가를 우려해야 될까? 시간에 투자하면 안 되나? 라는 시각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섹터 이야기 이어갔습니다. 정유화학하고요. 철강주 얘기했고요. 금요일인데요. 오늘 장 전략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날아가던 종목이 빠졌다고 손 들이대는 것보다 트레이딩 수요로 들이대는 거죠. 전 지금은 밑에서 편안하게 올라오는 주식에 배팅할 때라고 봅니다.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끌고 간다 하더라도 안정성에 투자하는 거. 시장이 좀 어제 보셨을 테니까 좀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전략을 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